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이 식물은 서양 근현대사와 함께하며 원예 발전을 상징하는 야생화입니다. 이 식물의 인기는 수백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아시아, 유럽, 북미 대륙을 아우르는 대중적인 야생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내성이 강한 덕분에 정원식물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식물학자와 원예사들에 의해 독특한 패턴과 아름다운 색깔을 갖춘 여러 품종이 탄생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저마다 다른 소비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야생화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더케이 야생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호스타를 통해 하나의 야생화가 원예 식물로 발전하는 과정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호스타는 한국에서는 비비추, 옥자마로 불리기도 하였으며 한국, 일본, 중국의 개울가와 숲, 산, 노지 등에 서식하는 야생화였습니다. 우리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식물로서 때로는 요리의 재료나 약으로 쓰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호스타는 새로운 식물을 찾아 나선 유럽과 미국의 식물학자와 원예사들에 의해 18세기 말에 서양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연구나 표본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매력적인 잎의 패턴과 다양한 색깔은 새로운 식물을 원했던 원예사와 소비자들의 마음을 훔치기에 충분했습니다. 게다가 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내성이 강해 다른 식물에 비해 키우기 쉬운 점도 호스타가 관심을 받는 이유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식물학자 레오폴드 트라티닉은 그의 동료인 니콜라스 토마스 호스트를 기리기 위해 호스타를 학명으로 정하였고, 비비추, 옥자마 등도 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미국, 네덜란드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 호스타는 독특한 패턴과 색깔, 심지어 크기와 질감까지 다양화되며 수천 가지 품종으로 늘어났습니다. 20세기가 되자 호스타를 대량 생산하며 상업적으로도 중요한 식물이 되었고, 가정에서도 정원을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모두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품종의 호스타는 전 세계의 원예사들이 선호하는 식물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호스타 재배자 협회를 만들어 호스타 재배와 해충 방지, 유통 등 다양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올해의 호스타를 선정하여 호스타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스타는 동아시아에서 수십 종으로 시작하였지만 원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천 종으로 늘어났으며 국경을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야생화가 되어 원예 혁신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호스타는 햇빛의 영향을 덜 받는 음지식물로 알려졌으며 키우는 데의 노력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경제적인 식물입니다. 또 무성한 잎의 우아한 곡선과 시선을 빼앗는 독특한 무늬는 자신만의 개성이 담긴 정원을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호스타는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식물인 동시에 개인의 열망을 표현할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호스타를 정원이나 실내에 들이면 안락하면서도 역동적인 포인트를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품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 하나를 고르는 게 까다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랜 교배 속에서도 병충해에 강한 내성이 입증된 품종, 그리고 전문 원예사가 심미적인 가치를 따져 마련한 판매 리스트를 참고하여 호스타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전문적인 야생화 농장에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호스타의 특징을 잘 확인한다면 여러분의 정원과 공간의 품위가 한층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호스타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드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